자,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봐도 딱히 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딱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4, 20 합치면 23에 여기 음수가 마이너스 23이라 그렇죠? 1 가지고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요. 3, 마이너스 14, 20, 마이너스 9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써지기가 x-1 그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9 네, 이렇게 써집니다. 자, 다음에는 2차식을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해야 되겠죠?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죠? 뭐 얼핏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근해 공식에 넣어야죠. x는 1이라는 건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근해 공식 2분의 2의 2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11 뿔마 루트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9 그러면 12에 9 곱했으니까 108인가요? 그죠? 그래서 6분의 11 뿔마 루트 1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총 3개 1 하나 그 다음에 6분의 11 뿔마 루트 13 하나 2개 그래서 총 3개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여기거든요. 자, 4차 방정식의 풀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 아니면 조립제법을 2번 써서 차수 2차까지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그런 풀이가 아니고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혹시 공통부분 나오면 공통부분을 치환한 다음에 문제를 풀거나 두 번째 얘가 중요한데 이 식이 이름이 있어요. 이 식이 뭐냐면 4차, 2차 상수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잘 보니까 3창이나 1창이 빠졌죠. 그러니까 홀수창이 없이 짝수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런 4차식을 그냥 4차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는영이니까 보기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 앞쪽에서 얼핏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요? 보기차식? 근데 그거를 푸는 방식이니까 앞에 썼던 것처럼 인수분해 한 다음에 는영만 처리하면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습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기억도 좀 살려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 이건 보기차식이 아니고요. 그냥 공통부분 나오는 문제인데 다음 방정식을 푸는데 저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분배하다 보면 앞쪽에 있는 가로에 2창이 있고 그 위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배하면 최고창이 4차가 나와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유형이라 보나마나 조립제법을 두 번씩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죠. 그렇게 풀기에는 이 부분이 공통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 1번은 x제곱 플러스 4x를 공통 부분 나왔으니까 이렇게 치환을 좀 간단히 해보자는 얘기죠. t라고 더 봅시다. 그러면 저 식이 t 플러스 5의 가로 위에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2 이건 이 자체가 t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두게 되면 네, t에 대한 이제 2차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이걸 분배해 볼까요? t제곱이 나오고 여기 플러스 10t가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2t랑 붙이면 마이너스 2t가 나오고 25에 40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남아요. 이렇게 되면 가볍게 인수분해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니까 t-5 t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t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되죠. t값이 5란 뜻은 x제곱 플러스 4x가 5란 뜻이고
x에 대해 2차 방식을 푸는 거니까 5를 1로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는 5와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며 그래서 근이 두 개 나와요. 마이너스 5 또는 1 이렇게 나올 테고 다음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은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 이것도 인수분해 됩니다. 곱해서 3 더해서 4가 되는 거는 플러스 3과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따라서 앞쪽 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 뒤쪽 거는 마이너스 1. 총 근은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온다. 거죠. 가로 4개짜리 분배하는 거 배웠죠. 가로 4개를 분배할 때는 무턱대고 막 분배하지 않고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일단 짝을 접은다. 그럼 짝은 이렇게 지을 수 있겠네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짝 지으려면 이렇게 하나의 짝이 나오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짝이 하나 나오고 그 120은 1로 넘겨야 되겠죠. 어쨌든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면역골로 처리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앞쪽에 있는 가로 두 개를 분배했더니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1x 플러스 5x가 나오고 뒤에 상수는 4이며 뒤쪽 가로도 x제곱 플러스 5x까지 나오고 상수는 6이고 그럼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죠.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여기도 치환을 합니다. 여기랑 공통부분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를 그냥 두고 풀기에는 식이 복잡하니까 t라고 둔다. 그럼 식은 t 플러스 4 곱하기 t 플러스 6 마이너스 120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죠. 그럼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t 플러스 10t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120을 붙이면 마이너스 96 되겠나요? 그럼 96의 약수 중에 차이가 10 나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뭐 있을까요? 6과 16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고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가야 돼서 t 값이 두 개 나오죠. t는 마이너스 16이나 아니면 6 나옵니다. 역시나 t 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돼요. t가 마이너스 16이라는 뜻은 x제곱 플러스 5x가 t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t값이 6일 때 x제곱 플러스 5x는 6 넘으면 마이너스 6은 0. 이건 인수분해 됩니다. x는 6 또는 마이너스 1로 가볍게 인수분해 되는데 왼쪽 거는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곱해서 16이고 더해서 5가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네요. (6이) 아니고 16 이렇게 그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분명 음수라 i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곱하면 64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9인가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39니까 음수 빼내면 i가 붙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이렇게 두 개, 허근 두 개, 이렇게 실근 두 개, 이렇게 답이 4개 쌍에 4개의 해가 나오겠습니다. 보기차 방정식은 이제 형을 먼저 알아야 돼요. 4차, 2차, 상수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4차 상수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꼴로 잘 나타나거든요. 보기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3차와 1차항이 없이 나와 있는 저런 식을 2차가 중복됐다고 해서 보기차 방정식인데 풀이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좀 쉽게 금방 되는 풀이가 있는 반면에 약간의 조작을 해야 되는 풀이가 있었는데 1번은 쉽게 되는 문제죠.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에서 여기 x제곱가 될 테고 여기는 4,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x제곱 곱하면 x 4제곱이 되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둘을 더하면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는 x 4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데 여기는 근이 쉬워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을 테고 여기도 쉽죠? 이제는 많이 했던 거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쓴다고 배웠으니까 기억나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쓰게 했으니까 답은 총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2번이 좀 번거롭죠?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용이기 때문에 이럴 때 풀이법은 이랬었죠. 기존에 있는 x 4제곱과 상수항은 놔두고 가운데서 이 창을 뒤로 살짝 빼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뭘 새롭게 갖다 껴서 앞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 뒤에 있는 것도 어떤 식의 제곱이 돼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앞에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제곱을 만들고 뒷 거는 새로 만들어진 이 창으로 이제 제곱을 만들고. 자, 그래서 가운데 뭘 껴야 됩니까? 인 거였죠. 근데 가운데 낄 거는 뒤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는 일단 느낌은 여기 x 4제곱은 x제곱과 x제곱을 할 테고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같은 수가 2번 곱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한 x제곱, x제곱 가운데는 2x제곱이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2x제곱이 어떤 형태로 오냐는 거죠. 2x제곱이 가운데 오긴 올 텐데 이게 플러스 2x제곱으로 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곱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게 둘 다 플러스인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2가지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식의 구조상 지금 하늘색은 원래 없었던 식이죠. 그럼 그만큼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 2x제곱과 플러스 2x제곱을 뒤에 따로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뒤에 선택할 때는 이 모양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숫자는 제곱수가 돼야 되고 식도 어떤 식 x의 제곱 이런 꼴이 와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제곱수 와야 되고 x제곱 와야 되고. 근데 그런 꼴이 되려면 밑에 거는 좋지 않은 거죠. 플러스 2x제곱이면 이게 플러스 3x제곱이라 아예 이 꼴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꼴로 선택한다. 밑에 거는 버리고 위 걸로 선택한다.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묶을 거고 얘네들이 붙이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붙일 거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앞에 게 x제곱 플러스 1이 2번 곱해집니다. 뒤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꼴이 나왔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이렇게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누어 쓰죠. 누구를? 제곱 밑에 있었던 얘 x제곱 플러스 1과 얘 x를 x제곱 플러스 1과 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둘을 곱해서 0 된 거니까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게 0이 되면서 방정식이 풀어질 텐데 둘 다 2차 방식인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x는 2a 분의 이게 x다. 그렇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또 3i 이렇게 써지겠죠. 위쪽에서 0이 되는 값은 x는 여기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이거의 반대 부호니까 1 뿔마 똑같죠. 나머지는 이렇게 숫자 계산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4개 답이 2번의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 1번 좀 쉬운 보기차, 2번은 귀찮지만 약간 조합을 해서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수의 어떤 x의 제곱 이런 꼴로 될 수 있도록 식을 2개 중에 잘 선택해서 하나를 잘 모아가시면 되는 거라 네, 뭐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식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걸 알려면 이게 무슨 꼴인지부터 알아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4차 방식이면 조립제법 써야 되는 거고 모양을 봐서는 4차식, 2차식 상수항 구성되어 있는 보기차니까
이 부기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근데 풀이하는 방식은 이랬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뭐 인수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4차 항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수항을 이렇게 짝 짓고 가운데 있는 이 창을 이 뒤로 빼세요. 어차피 얘는 앞에 거랑 짝이 안 지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죠? 가운데? 앞에 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같은 식이 두 번 반복적으로 곱해져야 되겠죠? 그럼 x 4제곱은 같은 식이 두 번이라는 뜻은 x 제곱이 두 번 곱해질 때고, 얘도 같은 수가 두 번 곱해서 1이 되려면 1, 1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가운데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일단 항의 모양은 얘랑 얘랑을 곱셈해서 더한 게 가운데 올 거라 2x 제곱이 오긴 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게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둘 다 플러스로 온다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 2x제곱 붙을 때고, 둘 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으로 온다면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여기 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누구로 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로 올지를 판단하는 거는 앞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부에 하늘색 항은 지금 원래 없었던 항인데 플러스 2x제곱이 생긴 거죠. 우리는 흰색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 하늘색이 생겼잖아요. 하늘색이 부호를 플러스를 가지고 생겼으니까 없애야 돼요. 원래 없었던 항이니까. 그럼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 2x제곱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혹시 이게 마이너스가 왔다고 친다면, 식 두 개를 세면 두 번 쓰기가 귀찮아서 한 번만 쓴 거예요. 만약 마이너스 2x제곱이 가운데 생긴다면 없던 항이 생긴 거니까 반대 부호만큼 오히려 이건 덧셈 해줘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2x제곱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써드리면 보세요. 흰색은 원래 있던 식이에요. 이건 원래 있던 식이에요. 이렇게. 항의 위치만 좀 바꿔지기는 원래 있던 식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2x제곱을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 만들려고. 근데 갑자기 이 하늘색 부분은 없었던 항이잖아요. 없었던 항이니까 저거 반대부호만큼 붙여놔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이 플러스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은 없어지고 실제로는 흰색 계산한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는데 x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가운데 꼭 플러스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본 것처럼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 오도록 이게 둘 다 마이너스로 와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없던 빨간색이 생겼으니까 다시 저거 반대부호만큼 붙여야 실제로는 흰색만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할 건데 뭐로 선택할지는 앞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뒤를 봤더니 얘는 모양이 마이너스 8x제곱 이렇게 붙어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가 오긴 왔죠. 그치? 마이너스는 잘 왔어. 근데 뒤에 있는 8이 제곱수예요? 이게 제곱수가 아니거든. 이건 좀 안 좋은 모양인 거예요. 근데 밑에 걸 예를 봤더니 마이너스 4x제곱인데 4가 제곱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해서 밑에 거를 이렇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위 거는 버리고 아래 걸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아래 게 인수분해가 앞에 게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x제곱 갈 테고 여기 1의 곱이긴 한데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세 개 항은 이렇게 두 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항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 뒤에 빼놨던 얘를 이제 붙이는 건데 붙일 때 이렇게 쓰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 보기 어려운 게 x도 제곱되어 있고 가로도 제곱되어 있지만 4는 제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줘야 돼요. 이렇게 바꾸어 줘야 얘랑 똑같은데 모양이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제부터는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EX를 한 번은 더해주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앞에 게 0이 되는 X값, 아이고 안타깝게 인수분해 안 되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근해공식 집어넣는데 이게 X 앞에 있는 게서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공식 집어넣는 게 그만큼 계산이 편하다고 했죠.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짝수의 분식은 A분의 2차함계수 1분의 분모는 생략되고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쪽 거 그게 아니면 이쪽 거 0이 되는가? 이것도 짝수의 근해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뿔마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답은 다 다른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비슷해 보이지만 4개 근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정답이 4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자, 1번 문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게 누가 봐도 근이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저 3차 방정식에 모르는 개수 a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근인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한다라는 게 아마 첫 번째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은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근이니까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서 몰랐던 a 값을 먼저 찾아놓자는 얘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은 a가 넘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플러스 2로 바뀌겠죠. a 값은 2 이렇게 돼요. 근데 a 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제 a를 원래 제가 집어넣어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3은 6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쓰고 나서 남은 거는 이제 두 개 근이 마이너스 1 말고도 3차 방정식이라 근이 3개인데 나머지 두 개를 더 찾아내라는 얘기죠. 조립제법 써야죠. 딱 봐도 인수분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쓰고 근이 마이너스인 걸 알았으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냥 마이너스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근은 이쪽에서 일단 0 되는 값 하나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0 되는 값 두 개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 두 근이죠. 그럼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타깝게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3 뿔마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24?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5인가요? 15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개 근은 이거겠죠. 2분의 3 플러스 루트 15i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두 개 근이에요. 걔네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분모 4로 나오고 분자는 이게 오랜만이죠. 복소수끼리 곱하는데 보니까 켤레끼리 곱하네요. 켤레끼리 곱 계산할 때 어떻게 썼죠? 기억나요?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썼죠. 왜 이랬었잖아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막 분배해서 계산하다 보면 가운데는 지워지고 이렇게 실수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분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4분의 9 플러스 15 24 약분하면 6 자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신경을 써서 여기까지 풀어드린 이유는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해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 근 이거 두 개 곱했더니 답은 이렇게. 근데 답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쓴 답이 6이잖아요. 근데 그 6이
여기 있는데 우연히 일치일까?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풀이는 몰랐을 때, 그러니까 신경을 뭔가 생각 깊이 못했을 때 해야 될 풀이고, 자 다시 보세요. 이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이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되죠. 연습할 때는 별 관계 없는데 시험에서는 시간을 잔뜩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는 게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 풀이가 맞아요. 아까 풀이처럼 이거를 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든지 인수분해 하시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머지 두 근을 찾아야죠. 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죠. 그리고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내용이 빨리 생각이 났었어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은 분명히 복잡한 근 두 개를 가질 텐데 걔를 그냥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칩시다. 어차피 근을 알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찾고자 하는 바는 두 근의 합 또는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라면 굳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강제로 쓸 필요는 없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정도는 개수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 관계였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는데 지금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요 개념에 집어넣어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여기는 2차 방정식의 a, 1분의 c 상수항 약분하면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그런 짓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1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2번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비슷하죠. 자, 네, 지우고 다시 봅시다. 이 4차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의 근과 나머지 두 근을 갖는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죠.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니까 나머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두 근으로 일단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근이 이렇게 4개 나왔잖아요. 그럼 저 4차 방정식은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근이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해서 2차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나마나 합차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요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저 4차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정리해 보면 이렇거든요. 여긴 보나마나 그럴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x제곱이 오겠죠. 그치? 보나마나잖아요. 그래야 4창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2창, 1창이 있어야 되는데 2창, 1창은 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게 짜맞추기가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래나? 선생님은 이게 편한데 여러분은 이게 오히려 불편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한테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근이니까 일단 대입을 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1 대입한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1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더해요. 그럼 2B는 마이너스 4, B값은 마이너스 2. B값 마이너스를 넘기면 A값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가 나오면 저 식이 나와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식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어야 근을 1,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맞겠죠. 얘를 먼저 분배해요. x제곱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일단 쓸까요? 그냥 써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걸 짜맞춰야 돼요. 여기는 2차식은 안 짜맞춰도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근의 합 구하는 거잖아요. 두근의 합. 그럼 두근의 합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걸 분배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두근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다시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죠. 분배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x 4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x 3차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2차랑 여기 1차를 곱했을 때죠. 여기 2차랑 여기 1차를 곱하면 3차가 나와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2차는 얘랑 얘를 곱했을 때요. 여기 x 제곱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랑 x 제곱인데 어차피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얘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뒤는 분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을 것, 뭔가 나왔을 거란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얘만 알면 되는데 얘를 알고 있네요. 3차 합의 계수.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좀 더 쉬운 풀이.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 A, B를 구하는 것까지는 같다고 치고. 그럼 근이 총 지금 몇 개 나왔죠? 4개. 1,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죠? 아니네요. 이 문제는 A, B도 필요 없네요.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 문제 2번만 본다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왜 2번 왜 A, B도 필요 없냐면 사실 이 문제는 2번은 썩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요. A, B를 쓸 때 여기서 쓸데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굳이 안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근이 네모와 세모와 근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이 네모와 세모와 별이 있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세 근을 더하면 모든 근의 합, 세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도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근데 이게 공식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좀 다르죠. 여기는 A는 2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2차항 계수고 여기는 B는 그 다음 차수인 1차항 계수죠. 근데 3차 방정식일 때는 이게 3차항 계수, 얘는 2차항 계수죠. 맞나요? 그럼 근이 만약 4개라고 칩시다. 근이 4개예요. 그럼 4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쟤랑.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항이에요. 맞니? 그럼 저 내용인데? 근이 1,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4개를 모두 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2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끝났어요. 그래서 A, B가 필요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용을 알면.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공식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이 몇 개는 간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항의 개수.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A, B 필요 없이 지금은 두 근의 합만 구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를 저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팁입니다. 좀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잠깐만요. 시간상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볼게요. 이건 중요한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P값인데 중근이라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죠? 3개 있겠죠. 그럼 중근은 보통 뭐를 중근이라고 그러죠? 근이 겹치는 게 중근이지.
저 중자는 중복할 때 중자거든요. 근이 겹친다 뜻이에요. 그럼 증근인데 3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이 3개 겹친다 뜻인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근은 근이 2개가 중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 근이 3개 겹치면 이럴 수도 있잖아. x-1, x-1 이렇게 되면 우리가 x-의 제곱으로 쓰게 되고 이걸 보통 우리는 x는 1이라는 중근이라 말하죠. 근데 만약 x-1이 3번 겹쳐요. 이제는 x-의 세제곱이죠. 3번 곱해 0 되는 숫자는 1밖에 없어요. 그럼 위도 중근, 아래도 중근인가요? 아니요. 위는 중근이 맞아요. 아래는 3중근이라고 불러요. 근이 3개 겹치니까 3중근. 그럼 4번 겹치면 4중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문제는 중근이니까 근 3개 중에 2개만 겹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약간 느낌상 x가 알파, 베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 2개만 겹치고 하나는 다른 근.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문제 처음에 풀기 전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저 피 때문에 3차 방정식은 보통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나 조립제법을 써야 되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저게 뭘로 인수분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조립제법 하려면 x에 뭘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거 0 만들어야 되는데 피 때문에 벌써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벌써 비호감이잖아. x에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애매한데 저 문자까지 지우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지 고민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숫자가 아닌 문자가 중간에 껴있잖아? 그러면 그 문자, 이 P를 지울 수 있는 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나머지 다 지워져요. 보통 그렇게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럼 X에 뭘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이 보나마나 마이너스를 집으면 0 될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 네, 보신 바와 같이 0 되죠.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집중적으로 지울 수 있는 X를 집어넣으면 보나마나 조립제법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한다.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안 보이면 건너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0 써야 됩니다. 0. 그리고 1차항 계수 2p-1. 그 다음에 상수항 2p. 자, 내려오시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네, 우리가 원했던 끝에 0이 딱 남았죠. 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과 그 다음은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이렇게 자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중근하면 대부분 다 여러분 뭘 떠올리냐면 완전 제곱식 이걸 떠올려요. 당연하죠. 완전 제곱이 돼야 근이 2번 겹쳐 나올 테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은 보통 어떤 1차식을 제곱한 거니까 2차식에서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2차식에는 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됩니까? 완전 제곱식 판별식 0. 그치? 그럼 판별 써요.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마이너스 8p 따라서 p 값은 8분의 1. 어렵진 않았죠? 계산이? 근데 이상한데 문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p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끔 문제 저렇게 내도 p 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긴 있어요. 모든 건데 아니 p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모든은 p가 하나니까 그게 답이겠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 일반적으로 보통 모든 말 나오면 여러 개란 뜻이잖아요. 그럼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 식이? 그럼 중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1차를 제곱한 2차식 이상. 여기 2차 얘는 1차니까 이게 완전 제곱이 아니겠지. 당연히 얘가 완전 제곱. 완전 제곱 되려면 판별식 0 p값 하나 됐는데? 근데 왜 모드냐 말을 붙였지?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 못 하신 게
얘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계산하기 귀찮아서.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 거냐면 x 플러스 1d가 완전 제곱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2의 제곱, 뭐 예를 들어 이런 꼴이었던 거예요. 그 여기서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중근인 하나밖에 안 나온 형태야. 근데 여러분이 놓친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랑 붙이면 x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며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신 거예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 여기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의 인수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식이 x 플러스 1과 뭔가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뭐 된다는 얘기죠? 0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을 가지니까. x 플러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가 당연히 0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저기다가 이 식에다가.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2p 0.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답이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합은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게 완전 제곱이 아니고 앞쪽에 있는 가로를 하나 더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식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는다 뜻은 요게 0 되는 건 마이너스, 여기 0 되는 값인 x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0 될 거다 라는 거죠. 그 내용으로 p 값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다라는 문제였고, 이건 뭐 활용이죠. 활용은 뭐 딱히 뭐 대단히 설명될 게 없어요. 그냥 문제 잘 읽고 미지수 잘 세우시고 문제 잘 풀면 되니까.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기를 각각 4cm 늘리고 높이를 이만큼 줄였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가로와 세로는 이만큼 늘어나고 높이만 좀 줄어든 뭐 이런 형태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를 구하는 거니까 새로 만들어진 직육면체는 가로가 x 플러스 4, 세로가 x 플러스 4, 높이는 이만큼 줄었으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부피 128이 나온다.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요령을 부려보면 이래요. 이걸 막 분배하고 3차식 만든 다음에 128 넘겨가지고 3차 방식 정리하고 조립제법 쓰고 이러기에는 좀 그렇게 원래 하라고 만든 문제지만, 잘 봐봐. 혹시 이 x가 자연수였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자연수에다 4를 더하면 자연수죠. 그걸 제곱하죠. 그러면 제곱수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자연수의 2를 뺀 숫자. 둘을 곱해서 128이 된 거니까 혹시 128을 소인수분했더니 얘처럼 제곱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2로 나눠보면 얘가 64가 되는데 벌써 확 왔죠. 뭐야? 이거 128이라는 숫자가 64 곱하기 2인데 64는 8의 제곱이잖아요? 모양을 보니까 그러면 x 플러스 4가 8이고 뒤에는 x 마이너스 2가 2인 그 x 값은 딱 4로 떨어지죠. 그럼 아까처럼 3차 방식 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문제가 짜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막 제곱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막 3개의 곱으로 나왔다면 또 짜맞추면 돼요. 128 막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는 x의 숫자의 크기를 보고 숫자들의 간격이 얼마만큼인데 그들을 곱해서 120이 되는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서 그렇게 대충 찾아도 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가끔 이 x가 뭐 분수로 나온다거나
뭐 루트로 나온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3차 방정식 풀어야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였다. 적당히 짜맞춰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게 많으니까 활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는요, 여기까지는 하는 거, 주말 과제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여기 2문제, 여기 3문제, 네. 여기 안 했군요, 우리가. 한 몇 문제죠, 그러면? 7문제 정도? 7문제 주말 과제는 아직 시험 기간 아니니까 괜찮겠죠?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